현관문이 2번 두드려졌다. 노인은 안경을 벗고 신문을 접었다. 문을 열자 며느리 지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엔 작은 여행 가방이 하나 들려 있었다. 노인은 짧게 물었다. 무슨 일이냐? 지연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아버님,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노인은 대답 대신 잠시 그녀의 가방을 바라봤다. 네 일은? 회사는? 휴직 냈어요. 유준이 보내려면 이 근처가 좋아요. 노인은 입술을 다물었다.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마당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래, 방은 하나 비어 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말없이 거실로 걸어갔다. 지연은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집안 공기가 아주 오래된 먼지를 털어낸 듯 미묘하게 흔들렸다. 식탁 위에 밥 2그릇과 아이용 접시 하나가 놓였다. 지연은 앞치마를 메고 된장국을 조심스레 퍼담았다. 노인은 맞은편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유주는 밥숟가락을 양손으로 쥐고 있었다. 많이 먹어라. 노인이 짧게 말했다. 네. 지연이 대답하고 아이의 그릇에 반찬을 놓았다. 노인은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입 삼켰다. 이거 내가 한 거냐? 네. 유준이 아빠가 좋아하던 반찬이라서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준이 밥알을 흘리자 지연이 급히 휴지를 꺼냈다. 괜찮아, 천천히 먹자. 노인은 아이를 보며 말했다. 흘리면 아빠처럼 안 된다. 순간 숟가락 소리가 멈췄다.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먹어라. 식겠다. 유주는 조용히 국을 떠먹었다. 식탁 위엔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짧게 들렸다가 멎었다. 새벽 5시 마당에서 빗자루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낙엽을 모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부엌 쪽에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지연은 문을 열고 빨래를 들고 나왔다. 둘은 마주쳤지만 인사는 없었다. 유준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다. 노인이 먼저 방으로 향했다. 지연이 따라오며 말했다. 제가 볼게요. 됐다. 내가 안다. 노인이 대답했다. 지연은 문가에 서서 발끝만 바라봤다. 노인은 아이를 안고 조용히 토닥였다. 세탁기 물소리와 아이의 숨소리가 겹쳤다. 지연은 아이의 이불을 정리하며 말했다. 밤새 많이 울었어요. 낯선 집이라 그렇지.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노인은 아무 대답 없이 아이의 머리를 쓸었다. 지연은 천천히 방을 나왔다. 문이 닫히며 조용한 틈이 생겼다. 그 틈은 말보다 더 길었다. 노인은 읍사무소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현관에 들어서자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다 끝났다. 지연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다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 말씀이세요? 노인은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호적 정리. 이제 유준이는 내 아들로 올라갔다. 지연은 서류를 잡고 한 장을 천천히 넘겼다. 그럼 저는요? 서류상으론 아무 관계 없지. 지연의 손끝이 멈췄다. 이게 유준이한테 좋은 일일까요? 좋고 나쁘고 따질 게 아니다. 필요한 일이다. 왜 필요한데요? 아들놈 몫을 정리하려면 그래야 한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서류를 다시 가져가 봉투에 넣었다. 이건 아이를 위한 거다. 다른 뜻은 없다. 알겠어요. 노인은 봉투를 책장 맨 위에 올려두었다. 방 안 공기가 조용히 멎었다. 노인은 장을 보러 마트 앞에 섰다. 카트에 쌀과 된장을 올리던 중 이장이 다가왔다. 박 선생, 요즘 바쁘십니까? 노인은 짧게 대답했다. 그럭저럭. 이장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말을 낮췄다. 집에 젊은 여자랑 같이 산다면서요? 노인은 손에 든 봉투를 내려놨다. 며느리다. 손자랑 같이 산다. 근데 말이요, 손자를 아들로 올렸다며? 노인은 대꾸하지 않았다. 이장은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괜히 오해 사지 마세요. 노인은 짧게 말했다. 그럴 일 없다.
그때 지연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왔다. 이장은 시선을 피하며 다른 방향으로 갔다. 지연은 조용히 인사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다. 다 됐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뒤에서 따라왔다. 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별일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다.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TV에선 뉴스 자막이 흘러나왔다. 노인은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껐다. 조용해진 방 안에 냉장고 모터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다. 그는 잠시 그 소리를 듣다가 컵을 들었다. 컵 속에 물은 반쯤 남아있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컵이 나무 표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부엌 쪽에서 지연이 걸어 나왔다. 손에 접은 행주가 축축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할 말 있다. 노인은 눈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지연은 잠시 멈췄다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너 이 집에 언제까지 있을 거냐? 그녀는 눈썹을 찡그렸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하세요? 갑자기 아니야. 생각은 오래됐다. 노인은 물컵을 굴렸다. 처음엔 유준이 때문에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요즘은 이유가 헷갈린다.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준이가 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있으려고요. 그땐 내 나이가 38이지. 네. 그때쯤이면 저도 제자리 찾아야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가면 아이는? 유준이는 이 집에 두고 가겠어요. 아버님이 아버지니까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호적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버님이 아버지고 저는 아무도 아니니까. 그의 손이 컵을 더 세게 쥐었다. 그건 아이를 위한 거였다. 그건 아버님 기준이에요. 그럼 넌 뭔 기준으로 사냐? 저요? 저는 그냥 버티는 중이에요. 지연은 눈을 내리깔고 말을 이었다. 이 동네 사람들 다 저희 얘기하잖아요. 마트에서도 놀이터에서도 다 알아요. 노인은 고개를 돌렸다. 그놈들 입은 다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전 여기서 더 조심하려고요. 노인은 냉랭하게 말했다. 조심하면 되지 왜 문제야.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 사람들은 다 오해해요.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한 집에 산다고.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 컵을 내려놓고 두 손을 맞잡았다. 남들 시선 때문에 아이를 떨어뜨릴 거냐? 시선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 현실이 그렇게 중요하냐? 네. 유준이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노인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부모들은 그런 걸 다 따지나. 그건 시대 탓이 아니라 사람 탓이에요. 지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향했다. 오늘은 그냥 잊으세요. 서로 피곤하니까. 노인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나는 오래 참는 편이 아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둘은 그대로 마주섰다. 말은 끊겼지만 공기가 여전히 팽팽했다. 유준의 방문 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노인은 아이 쪽을 한번 보고 다시 고개를 돌렸다.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었어. 그걸 잊지 마라. 지연은 짧게 대답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남은 거예요. 잠시 후 그녀는 행주를 개수대에 던져 넣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노인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오늘 얘긴 여기까지다. 네. 지연은 등을 돌리고 씻지 않은 컵을 바라봤다. 그 컵 속에는 미지근한 물이 절반쯤 남아 있었다. 노인은 방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지연은 불을 끄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았다. 냉장고 소리만 남은 거실에서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다. 아침 햇살이 거실 벽을 천천히 비쳤다. 식탁 위에는 식은 국과 김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노인은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고 지연은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유주는 바닥에 앉아 그림책을 넘기고 있었다. 엄마, 이거 봐. 지연이 아이 쪽을 돌아봤다. 응, 뭐야? 코끼리야. 근데 아빠는 코끼리처럼 힘세?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노인은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췄다. 아빠. 유준이 다시 물었다. 아빠 있잖아, 나한테 있지? 노인은 신문을 접고 아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래, 있지. 지연이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었다. 유준아, 그건. 아이의 말이 겹쳤다. 선생님이 그러셨어. 유준이 아빠는 같이 산다고. 지연은 도시락 뚜껑을 닫았다. 유준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해. 근데 학교에선 다 아빠라고 하래. 노인은 아이 앞에 앉았다. 그래, 선생님 말씀대로 해라. 지연이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부엌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 물컵을 씻었다. 물 흐르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유주는 그림책을 넘기며 말했다.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사니까 좋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연은 등을 돌린 채 손을 멈추었다. 그래, 유준아. 학교 다녀오자. 아이의 발소리가 문 쪽으로 향했다. 노인은 신문을 다시 펼쳤다. 지연은 조용히 손을 닦았다. 둘 사이에 말 한마디 없었지만 공기는 이미 변해 있었다.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버스의 경적이 멀리서 들렸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아이의 가방을 들고 나가며 짧게 말했다. 오늘은 늦게 들어올게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늦은 오후 빗소리가 먹고 집안은 눅눅했다. 지연은 거실 창문을 조금 열었다. 눅진한 공기가 들어왔다. 식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영수증들과 메모지, 반쯤 덮인 봉투가 있었다. 노인은 안방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고 희미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아버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노인의 걸음이 천천히 거실로 이어졌다. 그는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앞으로의 일 좀 정리하고 싶어요. 정리? 지연은 서류 몇 장을 꺼냈다. 같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생활비, 공간, 유준이 양육 관련해서요. 노인은 잠시 서류를 내려다봤다. 이걸 다 문서로 해야 하나? 그게 서로 덜 불편할 것 같아서요. 불편하단 말이지. 노인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지연은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요즘 이런 방식으로 가족도 정리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야 마음이 정리가 돼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노인은 서류를 한 장 넘겼다. 생활비 반반, 방 사용 분리, 아이 일정 협의 회사 회의록 같구나. 그렇게라도 해야 싸우지 않죠. 우린 싸운 적 없다. 마음속에선 늘 싸우고 있잖아요. 노인은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렸다. 너 요즘 집에 늦게 들어오더라.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네. 지난주엔 밤 10시 넘어 들어왔지? 일이 있어서요. 유준이 어린이집 일로. 그날 차 소리 났어. 문 앞에서 누가 기다리던데. 누가요? 그건 내가 널 대신 대답할 일은 아니지.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님, 지금 저한테 뭐 의심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실을 본 대로 말한 거다. 그게 사실이면 좋겠네요. 그런데 아버님이 본 건 그냥 기사 아저씨예요. 서류 가져다 준.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괜히 그런 얘기 꺼낸 줄 아냐? 내 표정이 요즘 달라졌어. 표정이요? 마음이 딴 데 있으면 표정이 바뀌는 법이지.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님, 전 이 집을 떠날 준비하는 거지. 다른 남자 때문은 아니에요. 떠날 준비라니? 아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도 제 인생을 다시 살아야죠. 그걸 왜 나 몰래 준비하냐? 몰래가 아니에요.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내가 너무 믿은 건가? 아버님은 저를 며느리로 믿으신 거죠. 전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게 결국 나랑 유준이를 버리는 거지. 버리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손자는? 유준이는 아버님 아들이잖아요. 법적으로도. 노인은 손을 식탁에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그 말 참 잔인하게 들린다. 잔인하더라도 해야 하는 말이에요. 지연은 봉투를 앞으로 밀었다. 여기 제가 쓴 내용이에요. 그냥 읽어보시고 생각해주세요. 노인은 봉투를 잡지 않았다. 넌 결국 내 세상으로 가겠단 뜻이구나. 네.
하지만 유준이는 여전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살겠단 거냐?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 얘기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할 얘기가 아니다. 그럼 믿고 싶지 않으신 거네요. 믿음이란 건 증명해야 하는 거다. 노인은 일어났다. 나는 내 아들 대신 너희 지켜준다고 생각했어. 알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돌아오는 답이냐? 그 답은 아버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아니니까요. 잠시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창문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짧게 들렸다. 지연은 봉투를 접어 품에 넣었다. 오늘은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 노인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가 방문 쪽으로 향하자 노인이 낮게 물었다. 그 사람은 어떤 놈이냐? 지연은 멈춰섰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왜 자꾸 나가려는 거야? 그냥 숨이 막혀서요. 노인은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숨이 막히면 문을 열면 되지, 나갈 필요는 없어. 지연은 문 손잡이를 잡았다. 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 바람이 저한테는 무섭지 않아요. 문이 천천히 닫혔다. 노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식탁위 서류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 한 곡이 다시 흘러나왔다. 가사 첫 구절이 들렸다. 돌아보면 그때가 젊음이었네. 이른 봄비가 내리던 오후였다. 빗소리가 처마를 따라 흘렀고 방 안에는 젖은 흙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지연은 옷장을 열고 작은 캐리어를 꺼냈다. 옷 몇 벌, 유준의 여벌 티셔츠,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넣었다. 유준은 침대 위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 또 놀러 가요? 지연은 잠시 손을 멈추었다. 응, 잠깐 다녀올 거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이번엔 안 돼. 유준이는 아빠랑 있어야지. 아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노인의 그림자 같은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서 멈췄다. 문틈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짐은 또 왜 싸냐?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회사에서 다시 나오래요. 서류 마무리하러. 그 서류, 그 남자한테 주는 거냐? 아직도 그 얘기하세요? 대답을 안 하니 물을 수밖에 없지. 지연은 캐리어를 잠그며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없어요, 아버님. 없으면 왜 나가냐? 여기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노인은 한 발짝 다가왔다. 아이를 두고 나가는 게 어미가 할 짓이냐? 그 아이는 이제 제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님 아들이죠. 잠시 공기가 멎었다. 유준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어디가? 지연은 웃었다. 엄마는 잠깐 다녀올게. 금방 올게. 노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작은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놨다. 이건 생활비예요. 다음 달까지는 될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도 남겨두는 게 예의니까. 예의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이런 식으로 나가진 않았겠지. 지연은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들었다. 아버님, 저 떠나는 거 후회 안 해요. 대신 유준이 잘 부탁드릴게요. 언제 돌아올 건데? 모르겠어요. 아마 한동안은 못 올 거예요. 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그럼 이게 끝이란 뜻이냐? 끝이 아니라 숨 좀 쉬자는 거예요. 그녀가 문 손잡이를 잡자 노인이 한 발 다가섰다. 숨은 어디서 쉬든 같은 공기다. 근데 이 집 공기는 너무 무거워요. 문이 열리고 빗소리가 더 크게 밀려들었다. 노인은 문턱에 서 있었다. 유준이는 내가 지킨다. 그 말 믿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날 문 앞에 있던 사람, 진짜 배달원이었어요.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지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말 한마디라도 남기고 싶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노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빗방울이 문 유리에 튀었다. 노인은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유준이 복도 끝에서 말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노인은 천천히 아이 쪽을 향했다. 곧 온다. 진짜? 그래, 진짜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종이 위에는 세 사람의 그림이 있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 노인은 조용히 그 옆에 앉았다. 빗소리가 천천히 잦아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노인은 아이 옆에서 손가락으로 그 그림의 선을 따라 그렸다. 여름이 가까워 오던 어느 날 마당에 햇빛이 쏟아졌다. 노인은 고무대야를 들고 텃밭 옆으로 갔다. 물방울이 흙 위로 떨어지고 푸른 상추 잎이 흔들렸다. 유주는 맨발로 마당을 뛰어다니며 장난감을 굴렸다. 조심해라, 미끄럽다. 응, 아빠. 그 한마디에 노인은 잠시 물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하늘로 올랐다. 저 멀리 산등성이 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그는 마당 한켠의 의자에 앉았다. 라디오에서 오후 뉴스가 흘러나왔다.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노인은 라디오를 끄고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낯선 듯 익숙한 그 소리에 노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유준이 달려왔다. 아빠, 누가 왔어? 모른다. 가서 놀고 있어. 노인은 손을 닫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문 앞에 지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햇빛이 그녀의 어깨에 걸려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유준이 마당에서 고개를 돌리더니 눈이 커졌다. 엄마. 그는 달려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지연은 아이를 꼭 안았다. 많이 컸네. 엄마 보고 싶었어. 노인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그녀는 아이를 내려놓고 말했다. 잠깐 들렀어요. 유준이 소식도 궁금하고. 노인은 짧게 대답했다. 잘 크고 있다. 보이네요. 지연은 봉투를 내밀었다. 그때 못 드린 서류예요. 유준이 통장명이랑 양육 관련된 거 정리했어요. 노인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이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거기 두고 가라. 그녀는 봉투를 식탁 위에 조심히 올려두었다. 유준이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오늘 같이 자면 안 돼? 지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은 안 되고 나중에 또 오면 되지. 언제? 곧. 노인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다. 저녁 먹고 가라. 지연은 잠시 멈칫했다. 괜찮아요. 그냥. 아이밥 시간이다. 그는 냄비를 꺼내 불을 올렸다. 된장국 냄새가 천천히 퍼졌다. 식탁에는 3개의 그릇이 놓였다. 노인은 묵묵히 밥을 퍼담았다. 유주는 수저를 쥐고 의자 위에 앉았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다. 예전 그대로네요. 습관이란 게 그렇다. 그땐 매일 이렇게 셋이 밥 먹었죠. 그랬지. 식사 중간 유준이 말했다. 엄마, 아빠랑 화해했어? 노인은 잠시 숟가락을 멈췄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아빠랑 엄마는 싸운 적 없어. 그럼 다시 같이 살면 되겠다. 노인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면 좋지.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아이의 국을 떠주었다. 저녁이 끝나고 3사람은 마당으로 나왔다. 노을이 마을 지붕 위로 번지고 있었다. 지연이 말했다. 이 집 여전히 따뜻하네요. 그건 내가 기억 속에서 그렇게 남아서 그렇다. 그래도 돌아오길 잘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돌렸다. 돌아온 거냐, 잠깐 들른 거냐.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둘 다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유준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우리 같이 살면 안 돼? 지연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노인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정할 일이다. 네. 유준이랑 내 마음이 정하면 되는 일이지. 해가 완전히 저물자 지연이 일어섰다. 이만 가볼게요. 유준은 그녀를 놓지 않았다. 엄마 내일 또 와. 응, 약속. 그녀는 아이의 손을 한 번 더 잡고 놓았다. 노인은 대문까지 걸어가며 말했다. 갈 땐 조심해라.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문이 닫히자 노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섰다. 유준이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엄마는 이제 안 가겠지?
노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글쎄다. 하지만 길은 다 이어져 있단다. 아이의 손이 그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바람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다. 노인은 라디오를 켰다. 낯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지연이 걸어가던 길 끝에 불빛이 하나 켜졌다. 그는 천천히 혼잣말을 했다. 가족이란 게 그렇지. 떠나도 결국은 돌아오는 거야. 저녁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든다. 유준이 그린 그림이 식탁 위에 놓인다. 아빠, 엄마, 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다. 그 위로 불빛이 조용히 비친다.